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3대 성적 고민이 발기부전, 조루증, 그리고 외소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남성 성기능 장애는 성생활의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위축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류범상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성 성기능 문제 중 많이 남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요. 발기부전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발기부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발기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발기가 잘 안 되는 건데요. 이제 발기가 관계 초기부터 아예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발기가 되더라도 그 단단한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던가 네. 또는 관계 도중에 또 발기가 사그라들면서 그것도 강직도가 사라지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의 음경을 보면은 음경 해면체라고 그래서 기다란 풍선 두 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음경 해면체에 풍선 불듯이 피가 꽉 차게 되면 발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피가 빠지게 되면은 발기가 또 사그라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네. 원활치 않은 경우에 이제 발기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40대 이상 중장년층 남성 중 3명 중에 2명이 발기부전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발기부전의 원인은 크게 이제 심리적인 원인과 기질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심리적인 원인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예. 기질적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풍선과 같은 그 해면체에 피가 차는 과정에서 뭐 혈관이라든가 신경 또는 내분비계, 그러니까 호르몬 같은 것들의 이상이 있으면은 생길 네.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당뇨라든가 혈압, 그다음에 술과 담배 같은 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발기부전의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의 사연을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52살입니다. 영업직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은 물론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자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을 복용해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관계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치료로 약이나 주사 치료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에게 맞는 치료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뭐 네. 지금 스트레스도 있으시고 또 술과 담배 또 네. 이런 원인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약물까지 사용하셨는데요. 예. 약물에는 크게 효과가 없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재 본원에 저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약물은 대부분 사용을 해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효과가 없으신 경우에는 2차적으로 뭐 주사요법이라든지 수술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약물 말고도 주사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수술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수술법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지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보형물은 세조각 팽창형이라는 보형물이신데요. 네. 이 세조각 팽창이라는 말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조각 팽창형 또 세부분 평창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경 해면체, 음경에 있는 그 풍선 부분에 대체로 해서 저 실린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한 부분은 음낭에 있는 펌프 부분 그리고 음경을 발기시켜 줄 수 있는 용액이 들어있는 저장고가 골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펌프를 음낭에 있는 펌프를 작동시켜 줌으로 해서 발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축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수축하실 때는 한 번에 원터치로 한 번만 누르시면 발기가 사그라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조각 팽창형 같은 경우에는 보다 그 자연스러운 발기, 보형물을 꼭 넣지 않은 것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발기를 얻으실 수 있고 성생활하지 않으실 때 일상생활에서는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발기부전의 치료법은 그러니까 약물요법이 있으시고 네. 또 주사요법, 수술요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약물요법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약물을 먹음으로 해서 음경의 발기를 유도하는 건데 먹는 약물이다 보니까 꼭 음경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부분에 작용을 해서 안면 홍조라든지 뭐 코가 막힌다든지 두통이나 뭐 눈이 충혈되는 등 같은 그런 전신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한 것이 음경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그 주사요법이 있겠는데요. 예. 주사요법은 직접 음경에 주사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전신 증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요. 예. 대신 다만 이제 음경에 직접 주사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불편감이 있게 있습니다. 약물요법과 주사요법이 원활치 않고 또 효과가 만족치 못할 때는 이제 수술을 이용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영상 같이 음경의 보형물을 삽입함으로 해서 발기를 얻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수술요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의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나이 57살입니다. 10년 전 고혈압 판명을 받은 후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3년 정도 지나면서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자가주사요법을 권하지만 매번 관계 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쉽게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요. 자가주사 치료법 이외에 다른 치료법은 없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연 환자분처럼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고 주사 치료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주사를 놓는다는 게 좀 무서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는 전신 부작용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통증이라든가 또 주사기를 항상 휴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감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경에다 보형물을 삽입하는 보형물 수술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수술요법을 권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보형물 시술에 관한 영상을 보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도 그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음경에 들어가는 실린더 부분, 음낭에 들어가는 펌프, 그다음에 그 저장액이 들어가는 그 저장고가 복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또 펌프를 작동함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발기를 얻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보형물을 넣지 않은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 시에는 음낭 안에 있는 펌프를 저렇게 손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누르시면은 완전 발기가 되시고요. 예. 관계 후에 다시 이완시킬 때는 그 펌프 살짝 위쪽에 이완시키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번만 눌러주면은 한 번에 원터치로 수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궁금한 게요. 수술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딘가를 절개를 할 텐데 절개는 어느 부분을 하나요? 저희에는 보통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음경과 복부가 만나는 부위를 절개하시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음경과 음낭이 만나는 음경 아래쪽으로 그 절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선호하는 쪽은 음경과 음낭이 만나는 그 경계선 쪽을 많이 절개를 하게 되고요. 절개 범위는 한 3cm에서 4cm 정도. 그리고 음낭이라는 부분이 이제 주름이 많이 져 있고 네. 또 흉터도 많이 안 남는 분이기 때문에 뭐 3cm에서 4cm도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크게 흉터가 남는다든가 뭐 상처에 이상이 생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그 중년 남성의 콤플렉스 중에서 1위가 조루증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루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이 48세입니다. 3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발기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최근에는 약효마저 떨어져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또한 발기가 되더라도 아내에게 민망할 정도로 사정이 빨라서 고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루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루증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서적으로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조루증이라 하면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상대방이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사정하게 되는 이제 사정장애 하나인데요. 네. 예, 작은 성적 자극에도 뭐 질내 삽입 전에 사정을 한다든가 또 질내 삽입 직후에 바로 사정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조루증의 범위를 보면은 발기부전 환자의 50% 이상이 조루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 조루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네. 둘째는 이제 귀두라든가 음경 앞부분에 그 신경이 민감으로 해서 생기는 조루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다른 약물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조루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이제 심리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하신다든지 뭐 행동요법을 통해서 치료하실 수 있고요. 네. 귀두가 민감하다든가 음경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대술이라든가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그 민감한 신경을 조금 차단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약물이나 또 기타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남성 콤플렉스 1위가 조루증이라면은 2위는 음경외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음경외소증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심리적인 갈등, 자신감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외소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음경 확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귀두 부분을 확대하는 귀두 확대술, 그다음에 음경의 몸통을 확대하는 몸통 확대술, 그다음에 길이를 연장해주는 길이 연장술이 있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수술을 따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또 함께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음경 확대술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대체 진피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엉덩이 살을 떼어다가 음경에다가 둘러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네. 근데 엉덩이 살을 띄면은 그쪽에 흉터가 남게 되시고 예. 또 수술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체 진피라든지 저장 진피를 이용해서 그 살을 대신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네. 또 필러라고 그래서 이제 콜라겐 같은 그런 액체를 갖다가 주사기로 주입을 하면서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외부의 물질이 싫으신 분들은 그 본인 복부 지방이라든가 허벅지 지방을 이용해서 확대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여성들이 성형 수술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저-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또 시간도 적게 걸리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많이 보완한 필러 제품도 많이 있긴 하고요. 네. 근데 그런 단점을 좀 꺼려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진피라든가 복부 지방도 약간은 사이즈가 감소할 수 있지만 좀 안전하게 사용하신다면 복부 지방을 이용하신 그런 확대술도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시술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복부 지방을 채취해가지고 확대 수술을 하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하게 되고요. 요즘은 흔히 이제 복부 쪽에서 배꼽 아래쪽을 한 1cm 정도 절개를 해서 그쪽에서 지방을 채취한 후에 정량된 아주 순수한 지방만을 이렇게 저렇게 정제를 하게 됩니다. 네. 정제된 지방을 처리를 해가지고 음경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은 약간 죽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굵은 주사기로 주입하시면 간단하게 주입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뱃살도 좀 날씬해지는 효과가 그렇죠. 이제 배가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네. 뱃살도 많이 빼는데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시술 전후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전보다는 시술 후에 이제 지방이 들어간 양에 따라서 네. 그 사이즈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간 그 지방의 양이라든지 어떤 필러의 양이라든지 진피의 두께라든지 해서 음경의 굵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대체 진피와 또 필러, 또 대체 진피와 지방을 함께 이용해서 좀 더 확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근데 수술이라고 하면 좀 그 수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잖아요. 뭐 시간이라든지 회복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많이 꺼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짧은 시간 내에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이제 필러나 자가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 자체가 뭐 30분 이내, 또는 1시간 이내, 그 이내로 다 끝나시게 되고요. 네. 회복 기간도 보통 일주일이면 대부분
아무시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도 뭐 통증이라든가 불편감이 거의 없으시고요. 또 뭐 이제 실밥을 봉합한다든지 그런 범위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수술 직후에 일상생활에 가능하시고요. 뭐 실제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남는 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수술 받으시고 다시 회사로 복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남성 성기능장애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 살펴본 그 발기부전 치료법 중에 보형물 삽입술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보형물 삽입술은 아까는 이제 팽창형만 보여드렸는데요. 보형물은 크게 굴곡형 보형물과 팽창형 보형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굴곡형 보형물은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에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펴가지고 발기를 낸 상태로 관계를 하시고요. 네.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구부러로 해서 생활하실 때 편리하게 해놓은 보형물이십니다. 그래서 굴곡형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도 간단하시고 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요. 네네. 팽창형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발기를 얻을 수 있고 또 보다 평상시에는 보형물을 넣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네네. 환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세조각 팽창형에 대한 영상을 살펴봤는데요. 굴곡형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굴곡형 영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곡형 보형물은 아까 그 팽창형과 달리 음경 해면체에만 보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보형물은 위나 아래 좌우로 이렇게 굽혀졌다 폈다 할 수 있는 보형물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저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로 펴서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불편하지 않게 구부려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제조각 팽창형에 비해서는 뭐 수술 시간은 간단하시고 또 수술도 편리한 점은 있고 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보형물이 단단하게 만져지기 때문에 네.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이질감이라든가 그런 불편감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뭐 수술 기간이나 회복 기간도 빠르시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요. 이렇게 굴곡형으로 수술을 했는데 조금 불편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굴곡형 보형물이 불편하셔가지고 뒤늦게 또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 관심을 보이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신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넣었던 그 굴곡형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그 실린더 그 보형물 부분에 실린더를 삽입해서 아까 세조각 팽창형으로 대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시술법이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세조각 팽창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각 팽창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경에 그 해면체에 들어가는 실린더 부분과 그다음에 음낭에 들어가는 펌프 부분 그리고 발기를 시켜주는 저장액에 들어가는 저장고가 이렇게 골반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 네. 보형물이시고요. 발기 시에는 음낭에 있는 펌프를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줌으로 해서 발기를 얻으실 수 있고 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원터치로 한 번만 누르시면 발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형물을 넣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네. 또 발기 과정도 펌프를 이용해서 용액이 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기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한 90%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그 만족도를 보이는 수술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발기부전에서부터 조루증 그리고 음경 외소증에 관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그런 경우에는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발기부전이라든가 뭐 조루 그런 것들이 더 잘 생기실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실 때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상태가 많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수술 전에 당뇨 관리라든가 혈압 관리가 충분히 되신 후에 수술하시는 것이 좋고요. 수술한 후에도 당뇨라든가 혈압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러나 이제
현대는 약물이 많이 발전을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조절을 웬만큼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네.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나 그로 인해서 이제 수술에 크게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시고요. 대신에 환자 본인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한 게 사실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지나야 부부관계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보통 수술하시고 나시면은 이제 실밥을 제거한다든가 치료 기간이 다 끝나는 것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다 치료 기간은 끝나시고요. 네. 실제로 성관계를 하신다든지 사용을 하시는 거는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관계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의 상처는 다 아물고 뭐 상처 상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속에 좀 더 안정되고 또 본인이 또 느끼시기로 통증이나 그런 것이 적은 한 달 후쯤이 가장 안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 수술 전과 똑같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물감도 좀 있으실 수 있고요.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귀걸이나 목걸이를 처음에 하면은 조금 신경이 쓰이듯이 좀 그렇죠.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지시고 익숙해지시게 되고요. 보통 뭐 한두 달 정도면은 금방 익숙해지셔서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환자분의 사연을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52살입니다. 영업직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은 물론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자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을 복용해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성관계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기부전 치료로 약이나 주사 치료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에게 맞는 치료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뭐 네. 지금 스트레스도 있으시고 또 술과 담배 또 네. 이런 원인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약물까지 사용하셨는데요. 예. 약물에는 크게 효과가 없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현재 보는 저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약물은 대부분 사용을 해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효과가 없으신 경우에는 2차적으로 주사요법이라든지 수술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약물 말고도 주사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수술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수술법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건지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보형물은 세조각 팽창형이라는 보형물이신데요. 네. 이 세조각 팽창이라는 말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조각 팽창형 또 세부분 평창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경해면체, 음경에 있는 그 풍선 부분에 대체로 해서 저 실린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한 부분은 음낭에 있는 펌프 부분 그리고 음경을 발기시켜 줄 수 있는 용액이 들어있는 저장고가 골반에 이렇게 들어가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펌프를 음낭에 있는 펌프를 작동시켜 줌으로 해서 발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축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수축하실 때는 한 번에 원터치로 한 번만 누르시면 발기가 사그라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조각 팽창형 같은 경우에는 보다 그 자연스러운 발기, 보형물을 꼭 넣지 않는 것처럼 보다 자연스러운 발기를 얻으실 수 있고 성생활하지 않으실 때 일상생활에서는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본 발기부전, 조루증, 음경외소증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발기부전이라든가 조루, 그다음에 음경외소증 이것들이 모든 남성들이 갖고 있는 질환인데 네. 그 쉽게 비뇨기과를 못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뇨기과 와서 말하는 것 자체도 좀 낯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내색하는 것이 예전부터 좀 우리가 금기시됐던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런 삶의 질을 누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 비뇨기과에는 또 여성 간호사가 없는 병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원하셔서 편하게 또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류범상 원장님과 함께 남성 성기능장애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